자, 이제 호흡을 조금 고르고 뭐 한알령 얘기 뭐 뜨거웠지만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돼야죠. 자, 그거는 이제 한풀 접고 다른 얘기로 조금 시선을 틀어서 시장 수급과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이슈, 네, 요거 한번 깊게 파겠습니다. 최미알 마스터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대요.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KTV 이런 데도 나오시던데? 네네, 맞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뒤에 이제 연기금 수급도 있는데 사실 연기금이 제일 궁금했는데 먼저 외국인 수급 동향 이거 네.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 좀 약간 줏대 없이 촐싹거린다? 네네. 불안하긴 하겠죠. 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게 맞는데. 혼조. 네,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에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네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맞아요. 외국인은 판다기보다는 기관이 사는 것에 그냥 매물로 내놓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현물보다는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더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연속 순매수를 했었고 그다음 2월 10일 이후에 순매수 규모가 거의 3조 원 이상 됩니다. 오늘 빼고 네. 오늘 약간 순매도 하기 때문에 뭐 3조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3조 2천억 가까이를 2월 10일 이후에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강하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파생 상품도 복합적으로 합산한 건가요, 대충? 아니면 선물만. 네, 코스피 200 선물만 본 건데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하면서 우리나라 금융투자 ETF 쪽에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코스피 현물을 사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본 건 절대 아니고 외국인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말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고도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이제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죠. 시장이 안 좋으면 누구나 다 그걸 선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겨내면은 공매도는 오히려 다른 양적인 측면에서는 롱, 숏이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 문이 열리고 여기서 좀 뭔가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고 그래야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걔네들이란다. 그들이 푼돈? 1,000억, 2,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도 이제 차입을 하죠. 본국에서 달러 차입을 하든 그 이자가 있을 거고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자보다는 수익을 더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락 해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서도 이익이 남겨야 되니까. 여기는 판이 좀 커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조금 좋은 의미. 그렇죠. 네. 무조건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거래대금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약간 규제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기되는 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그걸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희가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재정 거래라는 부분, 특히 환 리스크, 금리 리스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오늘 움직임들 머니무브를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조금 먹을 게 이제는 많지 않다. 물론 거기가 중심이긴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달러를 약세보고 이중 통화 약간 강세로 봤을 때 여기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흐름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중심으로 갔던 어떤 통화의 축이 지금 일본이 지금 통화 약간의 강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굉장히 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중국 항생 테크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자금이 들어간다고 치면 결국은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달러의 강세는 약세가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멈추면서 달러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투자했을 때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자금이 돌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전반적으로 이 두 국가의 통화 강해진다는 건 우리나라 통화도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그러게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기회들이 오고 있다.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 물론 이게 이제 민감한 시국 상황은 저희가 다루기는 어려워요. 뭐 목소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빨리 조기에 종결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찾았을 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나라의 저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요인, 외부 요인으로 눌려 있다면은 용수철처럼 그걸 치웠을 때 튀일 수 있겠다. 제가 외국인이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먹을 게 많은 시장. 자, 여기에 이제 시장 수급을 중과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기관 투자자, 연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삐딱한 시선 아닌 시선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오프닝 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 네. 뭐 다들 인지는 해요. 정치 자금에 대해서 실체는 없지만 대선하려면 뭐 이 선거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금권 선거처럼 돈을 막 살포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뭐 차량도 대여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뭐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섞여 들어오나?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글쎄요, 근데 연기금에 정치 자금이 섞여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뭐 구두 개입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연기금이 최근 순매수가 33일 연속 순매수거든요. 거래일수로 33거래일. 네. 12월 26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순매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채우겠다고 했던 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에서 우리가 한 15% 정도는 한국 주식을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이 12.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3.7% 정도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 게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계속 빠지니까 비중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15%까지는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올해 말 기준으로는 14.9%가 목표긴 한데 여기까지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는 거죠. 매수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2%, 3% 정도 되면 연기금에 순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 33일 연속 순매수한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스탠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창고지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책하고 분명히 무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국내 경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또 얘기하지만 내수 침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주택시장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또 약간 침체기, 미분양, 뭐 연체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돌려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부동산을 다시 막 활성화시키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주식시장이 소비 진작하는 데는 부의 효과를 내올 수 있잖아요. 주머니가 조금 채워진다 그러면 소비도 하고 요즘 짜장면 7,500원인데 짜장면 둘은 먹고 먹을 수 있으면은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건 당국에서 조금 많이 정책적으로 뭐 K칩스법 같은 것도 물론 미완이죠, 미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근데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시는 분이 또 경제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가는 게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봤을 때 시장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호적인 환경이 일단 있다. 그렇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로 조금 내려가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양자 컴퓨터 칩입니다. 우리 한글씨 발음으로는 마요나라 원, 삼각김밥 같긴 한데 마요나라 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지만 오늘 오프닝에도 이제 한미반도체를 언급하면서 장비 업체, 반도체 완성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어요. 거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반도체 장비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진짜 짜릿한 기회가 왔다. 왜? 이 마요나라 칩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아니야. 자체 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제가 내일 사실 오프닝에 잡으려고 했던 건데 빅테크들이 비밀스러운 극비잖아요. 그 설계대.
그걸 위탁을 맡기는 거는 물론 믿을 수 있는 TSMC나 이렇게 맡기겠지만 일부는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장비를 깔아야 되는 거야, 장비.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너무 흥분했나 봐. 왜냐하면 이거는 네. 뭐 하여튼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 칩이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거? 양자 컴퓨터 칩을 양산하는 건 지금 일본 지금 반도체 라인이랑은 완전 다른.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라서. 하여튼 뭐 예. 네. 근데 이번에 양자 컴퓨터 칩은 의미가 좀 있는 게 혹시 지난번 양자 컴퓨터에서 구글의 윌로우가 크게 이슈가 됐던 그렇죠,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10의 24승년, 10세틀리언, 그러니까 세틀리언년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그게 이제 상용화까지? 아니죠. 그건 아니군 텐데. 그러니까 세틀리언 1세틀리언년이 필요한 연산을 슈퍼컴퓨터로 네. 5분 만에 한다가 이슈였어요. 그렇죠. 네. 큐비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큰 이슈였고 이번에 키워드는 뭐냐면 100만 개입니다. 100만. 네. 이 100만 개가 뭐냐면 큐비트를 100만 개를 연결하면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자 컴퓨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큐비트는 기껏해야 뭐 1000개 이 정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마요라나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100만 개가 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한 1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만 개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100만 개까지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과 앞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라서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MS는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칩은 트랜지스터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보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그전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가 그렇죠. 되면서 급격하게 반도체가 이제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 이제 사회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요라나가 지금은 아직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 자체가 이 트랜지스터와 같은 양자 컴퓨팅의 어떤 발전의 모티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구글이 했던 방식은 초전도체인데 네. MS가 한 거는 이제 위상 기반의 초전도체. 인중 네. 그러니까 이 뭐였던 것 소재를 뭐 인디움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게 또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이번에 공개한 방식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자 컴퓨팅 방식은 오류가 많고 오류를 정정해야 되는데 네, 요게 많은데 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또 쉽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될 건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무조건 좋은 영향을 줄 거냐? 아직은 좀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네. 미국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긴 베이스라면 여기 약간 응용 분야 이렇게 해야 되나?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는 약간 좀 기술적 배경이 다르다. 달라요. 양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저도 뭐 그쪽 공학도는 아니라서. 양자의 기술을 활용하긴 하는데 약간 이 두 분야 자체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관련 기업이 우리는 거의 극소수에 해당되고 네. 이 기초과학 분야잖아요. 그렇죠. 좀 약한 게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이걸 때 엣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터인 엣저에는 실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 당장은. 지금은 실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여기도 아직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칩을 일단 공개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더 보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상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미래에는 상용화시켜서 엣저에 실어가지고 일반인들도 양자 컴퓨팅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든 어마어마한 뭔가 또 변형이 있겠지만 네. 하여튼 제가 읽은 기사로는 엣저 컴퓨터에는 AI 전용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마자백이라고 하더군요. 마자. 네, 저기 뭐 마요나라의 마자 한국인을 의식했을까요? 네, 용어 자체의 발음이 굉장히 익숙해서 마자백.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시발점을 또 쏘아 올렸는데 국내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했고, 그럼 요건 양자 컴퓨터는 좀 일단락. 네, 지금 공격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들을. 오케이. 네. 연관성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푸시장이 막 구전되는 것들은 사실 허울이나 너무 풍문이 많아요. 그죠? 네. 저 걸러내는 필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업황 개선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섹터, 눈에 띄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반도체인 반도체.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DRAM 랜드 전부 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 사이클이 하반기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보통 이게 업황 턴하기 전에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지금이 반도체가 턴한 사이클이
맞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사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강하게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물까지도 이어질 거냐는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쑥 빨려간다 그러면 정말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섹터로 보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만 보더라도 기관의 수급들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굉장히 쏠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레거시 반도체는 가동률 상승이 키워드고 캐파 증설 리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 소재와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용량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약간 부진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좀 늘려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조정 받을 때 뭐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이제 고민 차익을 할 거냐 말 거냐지 비쌀 때 계속 따라갈 거냐의 문제는 시장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만 자꾸 눈이 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오늘 맞수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수급과 그다음에 핵심 이슈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네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